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50세 이후 인생 후반전을 망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 10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하나하나의 선택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빛을 발할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 습관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수도 어둡게 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분기점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자랑에 머무르지 마세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입에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뤄낸 성취들, 그때의 열정과 도전들은 분명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해냈어 라는 생각이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리 때만 못해, 예전이 더 좋았는데,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주 나온다면 우리는 이미 과거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디딤돌 삼아 현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챕터입니다. 이 챕터의 주인공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 이야기보다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도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성장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를 살아가는 열정을 절대 잃지 마세요. 두 번째, 건강을 무시하는 습관. 50세가 넘어서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바로 몸의 변화입니다. 아, 예전 같지 않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건강이 곧 자유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조금 아파도 참을 만해.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관리는 4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먹는 것이 곧 약이 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건강이 있어야 모든 꿈과 계획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습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노화를 시작합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확실한 노화 방지법은 바로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 즉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시키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학습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책을 읽어야 하나, 컴퓨터를 배워야 하나,
물론 이런 것들도 좋지만 학습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는 것도 학습이고,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학습입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하는 것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모두 뇌를 활성화시키는 학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일은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의 그 기쁨을 기억해 보세요. 뭔가를 처음 이해했을 때 하는 순간의 기쁨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지금, 새로운 지식과 기존의 경험이 연결될 때의 깊이는 젊을 때보다 훨씬 깊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화가 많아진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정말로 나이가 들면 화가 많아지는 걸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참을성이 줄어들고 완고해지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선택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은 50세 이후 삶의 품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적으로 행동해도 아직 젊으니까 라는 변명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특히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반응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가 평생의 후회를 만든다. 이 말이 이 나이에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둘째, 감정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세요. 화가 나는 이유가 정말 상대방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다른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표출되는 것일까요? 셋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속상해라고 말하는 것과 너 때문에 짜증나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정 조절은 억압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의 성숙함입니다. 다섯 번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50세 이후에는 이 비교가 독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 보여. 저 사람은 자식들이 더 잘 됐어. 이런 비교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보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정말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인생은 서로 다른 길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과 다른 사람이 걸어온 길은 완전히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비교하려고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비교가 있다면 그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건강해졌나? 작년보다 더 지혜로워졌나? 작년보다 더 평화로워졌나? 이런 질문들이 진정한 성장을 이끕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사랑하세요. 여섯 번째,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습관. 이 주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물론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도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통제력의 문제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인생 후반전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핵심 자세입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에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내 욕구를 조절할 수 없어. 이것은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또한 술과 담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자꾸 담배를 피워? 할머니는 왜 자꾸 술을 마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50세 이후의 소중한 시간을 이런 것들 때문에 단축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담배를 끊으면 10년 후에도 건강 개선 효과가 있고 술을 줄이면 뇌 건강과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이제 와서 끊어봤자 별 차이 없어.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50세라는 나이는 아직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만약 혼자서 끊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습관.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조상들의 이 지혜로운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에서 부정적인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긍정적인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50세 이후에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이 나이에 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요즘 세상은 정말 살기 어려워.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주 나온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나는 안 돼라고 말하면 정말로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 나이에 뭘이라고 말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지금이 적기야.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말을 바꾸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말의 영향력이 더욱 큽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배우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역시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조금 더 의식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다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8번째,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굳이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고립이 지속되면 우울증, 치매,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난 혼자서도 잘 살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문제는 외로움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분들일수록 나는 외롭지 않아라고 스스로를 속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다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서로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생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면 기존의 관계라도 소중히 하세요.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동네 이웃과 인사를 나눠보세요. 작은 연결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됩니다.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면 지치지만 주고받으면 더 커집니다.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9번째, 핑계와 게으름. 이 나이면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충분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휴식과 게으름은 다릅니다. 휴식은 재충전을 위한 것이고, 게으름은 회피를 위한 것입니다. 휴식 후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지만, 게으름 후에는 더 무기력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런 말들이 진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인지. 게으름의 가장 큰 문제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조금 게을러지면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더 게을러지고 싶어집니다. 의욕이 떨어지면 뇌 기능도 떨어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면 더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매일 10분씩 산책하기, 매일 한 장씩 정리하기, 매일 한 페이지씩 책 읽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습관이지만 부지런함도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당신은 아직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10번째, 이 나이에 뭘이라는 체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바로 체념입니다. 이 나이에 뭘, 지금 시작해봤자 너무 늦었어.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죽여버리는지 아시나요? 나이는 정말 그저 숫자입니다. 50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60세에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사람도 있고, 70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체념은 스스로에게 한계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가능성을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생존을 위해 달렸다면, 이제는 의미를 위해 걸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체념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살아가세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50년 넘게 살아온 그 경험과 지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그 자산을 바탕으로 진정한 꽃을 피울 때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 자랑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둘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넷째, 감정을 조절하는 지혜를 기르세요.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섯째, 술과 담배 같은 해로운 습관을 끊으세요. 일곱째,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여덟째,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소중히 갖고 나가세요. 아홉째, 핑계와 게으름을 버리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열째, 체념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이 중에서 혹시 지금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고치고 싶은 습관 하나쯤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바꿔나가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변화는 언제나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유도 있는 가장 완성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의 만족도가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이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매일을 소중히 살아가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어떤 순간보다도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앞부분에서 빨리 뛰었다고 끝까지 1등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좀 늦어졌다고 끝까지 꼴찌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격려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의 당신은 이제 마라톤의 후반부에 접어든 러너입니다. 체력은 예전만 못할 수 있지만 페이스 조절을 할 줄 알고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주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구간입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고린 지점에서 환한 미소로 두 팔을 들어 올릴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소중한 하루가 행복과 의미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은 50세 이후 인생 후반전을 망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 10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넘어선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까요? 젊은 시절에는 실수해도 다시 시작할 시간이 충분했지만 지금은 하나하나의 선택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빛을 발할 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10가지 습관들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빛나게 할 수도 어둡게 할 수도 있는 결정적인 분기점들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 자랑에 머무르지 마세요. 나 때는 말이야. 이 말로 시작되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자주 우리 입에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거의 영광을 회상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이뤄낸 성취들, 그때의 열정과 도전들은 분명히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취에 안주하는 순간, 우리는 현재를 놓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해냈어 라는 생각이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벽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것은 과거의 기준으로 현재를 평가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우리 때만 못해, 예전이 더 좋았는데,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주 나온다면 우리는 이미 과거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디딤돌 삼아 현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챕터입니다. 이 챕터의 주인공은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과거 이야기보다 지금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도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의 성장에서 더 큰 만족을 느낄 것입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를 살아가는 열정을 절대 잃지 마세요. 두 번째, 건강을 무시하는 습관. 50세가 넘어서면서 가장 직접적으로 느끼는 변화가 바로 몸의 변화입니다. 아, 예전 같지 않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건강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건강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건강이 곧 자유입니다. 건강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괜찮아. 조금 아파도 참을 만해.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건강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관리는 네 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몸의 신호를 놓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둘째, 꾸준한 운동입니다. 격렬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젊을 때는 무엇을 먹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는 먹는 것이 곧 약이 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은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 것은 너무나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건강이 있어야 모든 꿈과 계획이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 습관.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뇌는 노화를 시작합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가장 확실한 노화 방지법은 바로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뇌에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뇌의 가소성, 즉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시키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학습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책을 읽어야 하나, 컴퓨터를 배워야 하나, 물론 이런 것들도 좋지만 학습의 범위는 훨씬 넓습니다. 새로운 요리법을 익히는 것도 학습이고, 새로운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학습입니다. 새로운 길로 산책하는 것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는 것도 모두 뇌를 활성화시키는 학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호기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 일은 왜 이렇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의 뇌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의 그 기쁨을 기억해 보세요. 뭔가를 처음 이해했을 때 아, 하는 순간의 기쁨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 경험이 쌓인 지금, 새로운 지식과 기존의 경험이 연결될 때의 깊이는 젊을 때보다 훨씬 깊습니다.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당신의 뇌는 아직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화가 많아진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정말로 나이가 들면 화가 많아지는 걸까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나이가 들면서 참을성이 줄어들고 완고해지기 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선택입니다. 감정 조절 능력은 50세 이후 삶의 품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젊을 때는 감정적으로 행동해도 아직 젊으니까 라는 변명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가 더 큰 무게를 가집니다. 특히 가족,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반응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순간의 분노가 평생의 후회를 만든다. 이 말이 이 나이에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반응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를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세요. 둘째, 감정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세요. 화가 나는 이유가 정말 상대방 때문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다른 불안이나 스트레스가 표출되는 것일까요? 셋째,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을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라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속상해라고 말하는 것과 너 때문에 짜증나라고 말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감정 조절은 억압이 아닙니다. 감정을 인정하되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의 성숙함입니다. 다섯 번째, 남과 비교하는 습관. 인간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50세 이후에는 이 비교가 독이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해 보여. 저 사람은 자식들이 더 잘 됐어. 이런 비교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보는 다른 사람의 모습은 정말 그 사람의 전부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인생은 서로 다른 길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과 다른 사람이 걸어온 길은 완전히 다른 조건과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비교하려고 하니 괴로운 것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비교가 있다면 그것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더 건강해졌나? 작년보다 더 지혜로워졌나? 작년보다 더 평화로워졌나? 이런 질문들이 진정한 성장을 이끕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경쟁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사랑하세요. 여섯 번째,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는 습관. 이 주제는 단순한 건강 문제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물론 술과 담배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50세 이후에도 이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통제력의 문제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이것이 인생 후반전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핵심 자세입니다. 하지만 술과 담배에 의존하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나는 내 욕구를 조절할 수 없어. 이것은 자존감에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또한 술과 담배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자꾸 담배를 피워? 할머니는 왜 자꾸 술을 마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50세 이후의 소중한 시간을 이런 것들 때문에 단축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담배를 끊으면 10년 후에도 건강 개선 효과가 있고, 술을 줄이면 뇌 건강과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이제 와서 끊어봤자 별 차이 없어.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50세라는 나이는 아직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만약 혼자서 끊기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현명한 선택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7번째,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는 습관. 말이 씨가 된다. 우리 조상들의 이 지혜로운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뇌에서 부정적인 신경회로가 강화되고, 긍정적인 말을 반복하면 긍정적인 신경회로가 강화됩니다. 50세 이후에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나는 안 돼. 이 나이에 뭘.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요즘 세상은 정말 살기 어려워. 이런 말들이 입에서 자주 나온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들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나는 안 돼라고 말하면 정말로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 나이에 뭘이라고 말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어. 지금이 적기야.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어.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 이런 말들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말을 바꾸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것이고, 생각을 바꾸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우리가 하는 말의 영향력이 더욱 큽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배우거나 실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역시 나이 든 사람들은 그래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하면 저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분명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자신이 하는 말을 조금 더 의식해 보세요. 부정적인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다른 표현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8번째, 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습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곤하고, 기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굳이 사람들과 어울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습니다. 고립이 지속되면 우울증, 치매, 심지어 조기 사망의 위험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난 혼자서도 잘 살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외로움을 느끼고 계십니다. 문제는 외로움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분들일수록 나는 외롭지 않아라고 스스로를 속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다운 감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과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진심을 나눌 수 있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서로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있다면 인생은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어렵다면 기존의 관계라도 소중히 하세요. 오랜 친구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세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보세요. 동네 이웃과 인사를 나눠보세요. 작은 연결들이 모여서 큰 힘이 됩니다. 관계는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주기만 하면 지치지만 주고받으면 더 커집니다.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마세요. 9번째, 핑계와 게으름. 이 나이면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물론입니다. 50세 이후에는
충분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휴식과 게으름은 다릅니다. 휴식은 재충전을 위한 것이고, 게으름은 회피를 위한 것입니다. 휴식 후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기지만, 게으름 후에는 더 무기력해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런 말들이 진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핑계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세요. 정말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기 싫어서 핑계를 대는 것인지. 게으름의 가장 큰 문제는 악순환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조금 게을러지면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면 더 게을러지고 싶어집니다. 의욕이 떨어지면 뇌 기능도 떨어지고, 뇌 기능이 떨어지면 더 의욕이 없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방법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 없습니다. 매일 10분씩 산책하기, 매일 한 장씩 정리하기, 매일 한 페이지씩 책 읽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습관이지만 부지런함도 습관입니다. 어떤 습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남은 인생의 질이 결정됩니다. 당신은 아직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10번째, 이 나이에 뭘이라는 체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습관은 가장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바로 체념입니다. 이 나이에 뭘, 지금 시작해봤자 너무 늦었어.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죽여버리는지 아시나요? 나이는 정말 그저 숫자입니다. 50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60세에 새로운 취미를 발견한 사람도 있고, 70세에 새로운 사랑을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체념은 스스로에게 한계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가능성을 가둬버립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길고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생존을 위해 달렸다면, 이제는 의미를 위해 걸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젊을 때는 성공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을 체념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런 마음가짐으로 매일을 살아가세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50년 넘게 살아온 그 경험과 지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제 그 자산을 바탕으로 진정한 꽃을 피울 때입니다. 마무리하며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과거 자랑에 머무르지 말고 현재를 살아가세요. 둘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세요.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넷째, 감정을 조절하는 지혜를 기르세요. 다섯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세요. 여섯째, 술과 담배 같은 해로운 습관을 끊으세요. 일곱째,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여덟째, 인간관계를 포기하지 말고 소중히 갖고 나가세요. 아홉째, 핑계와 게으름을 버리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열째, 체념하지 말고 계속 도전하세요. 이 중에서 혹시 지금 당신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고치고 싶은 습관 하나쯤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바꾸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꾸준히 바꿔나가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변화는 언제나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50세 이후의 삶은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경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여유도 있는 가장 완성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 전체의 만족도가 결정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장면들이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매일을 소중히 살아가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어떤 순간보다도 더 의미 있고 더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앞부분에서 빨리 뛰었다고 끝까지 1등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좀 늦어졌다고 끝까지 꼴찌인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서로 격려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50세 이후의 당신은 이제 마라톤의 후반부에 접어든 러너입니다. 체력은 예전만 못할 수 있지만 페이스 조절을 할 줄 알고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완주의 기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구간입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하게, 아름답게, 의미 있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고린 지점에서 환한 미소로 두 팔을 들어 올릴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소중한 하루가 행복과 의미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